중국 폰이라니 내가 그딴 것을 감히 쓸 것 같은가? 내 성능 안 궁금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웬만하면 한국 정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제가 잘 직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정말 잘 나왔다는 소식을 이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이 프로세서를 내년 1월에 삼성 갤럭시 S25에 달고 나올 텐데 그게 성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구입해봤습니다. 오늘은 샤오미 15 언박싱과 첫인상입니다. 얘도 이제 내수용이라서 사실 한국에서 쓰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도 왜 직구를 했냐, 이 성능을 미리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지만 거의 이제 성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구입은 타오바오에서 했고 4,520위안, 한국 돈으로는 93만원에 결제했고 관부가세를 포함한다면 한 103만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중국 내수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한 86만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제 중국 폰 직구는 타오바오에서 처음 해봤는데 중국 유심을 같이 주더라고요. 이게 뭐 샤오미에서 나온 유심인가? 유심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을 한번 뜯어보죠. 라이카랑 협업을 했다 하고요. 샤오미 하이퍼 OS는 중국 제품들에서 잘 보이고 미 아이스룩 하이레이저 오디오도 이제 와이어리스 되어 있고 IP68 등거 뭐 이것저것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뜯네요, 비닐을. 네, 이제는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조금 이제 깔끔하게 뜯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네, 이렇게 비닐을 뜯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짠, 짠, 짠. 확실히 샤오미 뜯으니까 옛날 스마트폰 뜯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도 샤오미 15면 15 프로가 있지만 거의 플래그십이에요. 플래그십 샤오미는 제 돈 주고 구입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샤오미는 아직까지 이제 가성비 위주라서인지 샤오미는 플래그십도 케이스도 그냥 넣어주네? 케이스 소재는 TPU고요. 이것도 이제 투명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냥 실리콘 케이스 같은데 나름 괜찮습니다. 포코폰 느낌도 나. 포코폰도 투명이 아니라 이런 거 좋나요? 여기 스마트폰 들어있고요. 이야, 미쳤다. 충전기가 90W짜리 90W. 노트북도 아니고 90W 충전기를 줘요? 그리고 C타입도 아니에요. A2C로 90W 충전기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케이블도 당연히 이제 A2C겠죠? 스마트폰에 90W 충전기? 뜯어봅시다. 지금 뜯으면서 첫인상은 핸드폰이 좀 두껍게 느껴지긴 합니다. 얘가 비교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나올 갤럭시 S25가 될 것이고 그나마 비교를 한다면 갤럭시 S24 가장 기본형 모델과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샤오미 15는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는 좀 두꺼워요. 언박싱 할 때부터 만질 때부터 느낌이 좀 두꺼운 게 느껴지네요. 무게감도 더 있어 보이고요. 켜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는 안테나 라인이 또 요렇게 버튼 사이에 있어요. 이야, 샤오미도 예전에 비해서는 꽤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맨날 너무 저가형만 뜯어서 그런가? 저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에 무광으로 된 요런 표현, 와, 샤오미가 이 정도로 많이 좋아졌구나.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깨죠. 이 스피커 그릴인데 되게 커요, 구멍이. 여기도 한번 찔러보시면 유심 트레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국 내수용이라서 심1, 심2 두 개의 물리심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느낌 괜찮다. 베젤도 많이 얇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진짜 우리는 이제 그 스냅드래곤 성능 보고 싶어갖고 구입한 거라서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죠. 샤오미는 LED 플래시도 이렇게 되어 있네, 가로로. 그리고 카메라 섬이 진짜 큽니다. 4개의 렌즈로 구성된 것처럼 카메라 섬이 되게 크게 되어 있고 실제로 카메라 렌즈는 3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들어갔고 여기는 자세히 보면 카메라가 아니라 조도 근접 센서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정확히 적외선 센서라고 해요. 텍스트 사이즈를 정하라 되어 있고요. 샤오미도 초음파에 지문인식이 되는데 얘네 좀 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요. 갤럭시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고요. 미게 AI라는데 요거는 왜 못 믿겠지? 그냥 넥스트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스처를 할 것인지 내비게이션 바를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약간 아이폰 설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샤오미 플래그십은 오랜만에 써보나 거의 처음인데 느낌이 되게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제 디스플레이에 보호필름도 아직까지 붙어있어요, 샤오미는. 근데 조금 반사가 조금 많이 있긴 하죠. AR 코팅이 된 필름은 아니다. 왼쪽이 S24, 오른쪽이 샤오미 15. 베젤은 갤럭시랑 거의 동일해요. 펀치홀인 것도 동일한데 펀치홀 사이즈는 갤럭시가 더 작네. 세세한 부분에서 갤럭시가 좀 더 뛰어나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36인치이고 1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대 밝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얘가 피크 3200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최대 밝기는 지금 단순히 봐서는 샤오미가 조금 더 밝아 보여요. 여기서 더 밝기 옵션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갤럭시가 더 밝네. 보니까 샤오미에 썬라이트 모드라는 게 있어서 켜고 갤럭시의 밝기 최적화를 켠 다음 밝은 환경에서
비교해보니 이때는 갤럭시가 확실히 더 밝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샤오미 제어 센서는 거의 아이폰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죠. 카윗 약간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 아닐까요? 아마 이제 중국 자동차들에서 이런 걸 쓸 수 있지 않을까요? SU7이랑은 또 연속성이 되겠지. 샤오미 쉐어 뭐야? 근데 퀵쉐어가 안 보이는데? 또 이거는 이제 중국 내수용이라서 퀵쉐어나 이런 니얼바이 쉐어 그리고 이제 구글 순정은 그냥 다 빼버린 건가 아예? 오 샤오미도 AOD가 되네. 야 이거는 거의 약간 좀 우리 굴락에 있는 커스텀 있잖아요. 그게 기본 기능처럼 좀 제공하는 것 같아요. 요 상태바에서 아이콘 뭐 1개, 3개 오 네트워크 스피드, 배터리 인디케이터도 퍼센트로 뭐 이렇게 이제 뺄 것인지 안에 넣을 것인지 되어 있고 배터리가 이제 90W까지 충전되잖아요. 차징 옵션에서 이제 유선 연결했을 때 스탠다드가 있고 탑 스피드가 있고요. 와이어리스에서도 사일런트랑 스탠다드가 있고요. 아마 이제 90W 풀 스피드로 충전하려면 0에서 이제 시작해야 90W가 먹을 것 같은데 그 90W도 어느 정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그냥 간단히 한번 볼까 일단. 오 이런 거 재밌다. 이 줌할 때 햅틱 피드백이 괜찮아요. 소리로 따다닥 느껴지죠. 아 중국 폰들의 특징 뷰티 모드도 따로 있고요. 잠깐만 이거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곤란한데요? 야 이거 좀 충격이다. 야 잠깐만 이거 맞아? 야 나 지금 좀 약간 좀 멘붕하는데? 셔터렉이 없는 대신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을까요? 픽처 퀄리티도 하이로 되어 있는데 뭐지? 근데 왜 더 빨라진 거 같지? 프로세서 영향인가요? 아 이것도 애플 뺏겼네. 몇 미리를 메인으로 고정할 것인지 네 요 세팅도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샤오미 15 한국에서 제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성능이 궁금해서 이 폰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샤오미 15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가장 따끈따끈한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얘를 이제 어떤 것과 비교할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 출시한 갤럭시 중에서는 가장 빠른 S24 울트라 얘는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8 젠 3 4 갤럭시가 탑재된 녀석이고요. 얘는 안드로이드가 아니긴 하지만 애플 실리콘은 다들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A18 프로를 탑재한 아이폰 16 프로 이렇게 3기종을 테스트 진행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CPU의 성능을 볼 수 있는 긱벤치 6를 테스트했을 땐 전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갤럭시 대비 싱글은 25%더 빨라졌고 멀티는 22%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8 젠 3 4 갤럭시보다 새로운 이제 8 엘리트가 확실히 더 많이 빨라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애플의 HB 싱글 점수는 더 빠르긴 했습니다. A18 프로 대비 싱글은 18%더 낮았고 멀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걸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이 애플의 H칩 대비 몇 년간 이제 CPU 성능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싱글은 여전히 차이가 나지만 멀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GPU를 볼 수 있는 3D마크 테스트에선 두 가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 새로운 8 엘리트의 그래픽 점수가 아주 높았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이 특히 그래픽 성능은 이제 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 엘리트를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최고 점수는 8 엘리트가 아이폰 대비 33%더 높았고 갤럭시 대비 그 전세대 대비 18%더 높았습니다. 최저 점수도 진짜 미친듯이 높았어요. 갤럭시 대비는 66%, 아이폰 대비 47%더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안정성도 샤오미 15가 가장 높았습니다. 71.4%로 여기 세 가지 기종 중에서는 안정성이 제일 좋았어요. 또 3D마크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볼 수 있는 솔라베이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딱 순서대로 높았어요. 최고는 갤럭시 대비 24%, 아이폰 대비 43%더 높았습니다. 최저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다 비슷했는데 샤오미에 들어간 8 엘리트는 월등히 높았고 의외로 이 테스트에서 안정성은 아이폰이 가장 높았습니다. 발을 또 테스트해봤습니다. 긱벤치에서 전면 온도는 샤오미가 가장 높았고 후면은 아이폰만큼은 아니지만 갤럭시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3D마크에서 CPU랑 GPU를 모두 다 쓰다 보니까 전면 온도나 후면 온도는 샤오미가 월등히 높기도 했고요. 솔라베이 테스트에서 전면 온도는 샤오미가 제일 높았고요. 후면 온도도 샤오미가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이폰의 온도가 제일 착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샤오미는 열 방출을 좀 많이 하면서 더 높은 성능을 뭐 벤치 점수를 많이 내려고 해서인지 실제로 테스트할 때 만져보니까 샤오미는 못 잡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거의 이제 얘는 쿨러가 필수인 듯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 이것도 4K 60프레임으로 영상 촬영할 때도 갤럭시랑 한번 비교해봤는데 이때도 샤오미의 온도가 가장 착했습니다. 이걸 보면 뭐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긴 한데 전성비가 좋아져서 아마 이제 최고 성능을 낼 때는 발열을 그만큼 많이 방출을 하면서 최고 성능을 좀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정도 그 카메라 영상 촬영할 때의 온도는 오히려 샤오미가 조금 더 낮게 나온 게 아닐까. 게임도 10분간 젤레스 존 제로 최고 옵션을 모두 켜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전면 온도는 갤럭시보단 샤오미가 더 높았고요. 후면 온도는 샤오미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의외로 아이폰이 게임할 때 발열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또 의아했던 점이 뭐냐면 벤치 점수만 보면 8 엘리트가 탑재된 샤오미 15가 가장 좋거든요. 아직까지 최적화 문제인지 드라이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비교하면서 게임 해보니까 오히려 얘는 이제 약간 프레임 드랍이 느껴져서 요거는 최적화가 진행된 후에 게임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능 위주로 이제 요거를 조금 살펴보긴 했었는데 이것저것 만져봤을 때 간단 후기 충전이 인상적이었어요. 샤오미 15는 공식 스펙으로 90W 충전을 지원합니다. 중국에서는 약간 좀 뻥 스펙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실제로도 90W까지 먹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거의 못 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충전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먼저 0%에서 시작했을 때 8%까지 70에서 75W를 유지해줬고 이후 17%까지 40에서 50W를 유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30W급으로 충전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70W, 50W 이렇게 피크 치는 구간이 초반만 이렇게 빠르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스마트폰과 좀 비슷해졌다. 충전 시간은 50%까지 충전하는데 19분이 걸렸고 80%까지 충전하는데 34분이 걸렸습니다. 80% 이후는 많은 전자기기들이 그렇다시피 배터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속도가 확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10W에서 20W급으로 충전되더라고요. 완충까지는 정확히 53분이 걸렸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빠르게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고속으로 하게 된다면 배터리 수명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초반을 제외한다면 또 이제 계속 속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이제 조금 더 많이 써봐야 한다. 근데 걱정은 된다. 그리고 써보면서 야 이거 지문인식도 진짜 빨라요. S24의 지문인식입니다. 얘도 빠르죠? 저는 갤럭시 쓰면서도 야 지문인식이 진짜 빠르다 느꼈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얘는 진짜 이게 지문이 그냥 뚫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 빨라요. 갤럭시도 되자마자 되는 편인데 갤럭시는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되게 빠릿빠릿하다고 느껴지지만 샤오미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되게 부드럽고 빠르게 풀린다는 느낌? 그리고 스피커도 스펙에 좀 웅장하게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리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이폰 16 프로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소리가 덜 풍부한 느낌이 들었고 갤럭시 S24 울트라랑 비교하면 갤럭시 쪽 저음이 좀 부족하고 카랑카랑한 느낌이 갤럭시에서 더 들기 때문에 의외로 샤오미 스피커 품질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사실 카메라는 막 엄청 인상적이었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쓴다 딱 그 정도의 느낌이고 막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라이카랑 협업을 하는 만큼 이제 라이카 러시 이렇게 이제 에이스 프로2처럼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좀 특이했던 건 이거예요. 배율. 보통은 스마트폰들이 옛날에는 2배 줌을 들어갔다가 요즘은 막 3배 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샤오미는 2.6배 줌을 넣었어요. 갤럭시는 3배 줌을 넣고 최대 30배까지 줌이 가능하지만 샤오미는 지금 60배 줌까지 되네? 요거 울트라 줌 베타. 지금 간단히 30배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냥 사용할 때는 막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오? 후보적은 샤오미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 화소 차이나 센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기능은 AI 요 번역 기능이 있는데 샤오미 내수 버전인데 한국어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뭐 모든 이제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I 자막 같은 거 하면 지금 내가 이제 마이크로 들리는 거를 지금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기능. 시스템 오디오 요거 선택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있는 걸 여기서 그냥 이제 바로바로 소리가 나오는 것을 중국어로 번역해주는 뭐 요런 기능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 샤오미에 들어간 하이퍼 OS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은근히 전반적으로 뭐 디자인이나 마감도 그렇고 아이폰을 많이 따라 하려고 해서인지 애니메이션에 디테일이 들어간 게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 센터 이런 것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열려요. 심지어 여기도 웃긴 게 뭐냐면 끝에 누르면 약간 찌그러지면서 눌리는 이런 디테일이 되게 좋더라고.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부드러워요. 시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시계가 커지면서 이런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나오고 앱 삭제하는 것도 귀여워요. 앱도 이렇게 삭제하면 이렇게 터지는 막 이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제 다른 이제 서드 파티들은 지원하진 않는데 만약 설정 같은 거 갖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진도 요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초기 세팅을 할 때는 약간 이제 렉이나 버벅이었는데 쓰면 쓸수록 오히려 원 UI보다 더 부드럽고 빠릿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빠릿함이라기보다 애니메이션이 재밌는데도 또 부드럽고 빠른 그런 느낌? 갤럭시 봐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지문 인식할 때 약간 버벅이잖아요. 이게 나올 때 이제 빠릿하긴 해요. 갤럭시도 한 번씩 씹힘이 있지만 되게 부드럽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샤오미 봐요.
아니 진짜 나 솔직히 얘 보고 약간 충격적이었잖아. 그리고 진동 느낌도 괜찮았어요. 진동 느낌. 이렇게 한번 이제 직구에서 구입해본 샤오미 15, 제가 기대한 것보다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서 저는 처음에 성능만 보려고 구입했다가 나머지가 꽤 괜찮아서 신기했고,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그 욕구를 가로막는 것 역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일단 큰 문제라면 이제 글로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용이라서 한글 지원이 안 되고요. 플레이스토어를 설치는 할 수는 있지만 설치 안 되는 앱들도 많았고, 또 삼성페이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쓰기에는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폰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보안이나 안정성도 좀 장벽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진짜 제 인식을 좀 많이 바꿔놓은 녀석이 샤오미였습니다. 보안이나 이러한 이슈들이 언젠간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국 시장도 삼성이 꽤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식이나 편의성이나 갤럭시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런 편의 기능이나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면 진짜 생각보다는 되게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약 샤오미 15에서 보여준 충격을 갤럭시에 똑같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갤럭시를 쓰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시기가 좀 아쉽긴 해요. 이렇게 좋은 프로세서를 갤럭시에서 몇 달 뒤에 아마 이제 S25가 1월 말쯤 공개하고 2월 초에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받을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지금 샤오미가 출시한 것과 너무 많은 시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출시 스케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갤럭시 S25가 나올 땐 여러가지 게임이나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최적화가 되면 그때는 더 원활히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제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 S25 성능도 성능이지만 전성비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타임도 좀 기대가 되고, 진짜 피디님도 같이 만져봤지만 이게 보안이나 이런 게 아니면 오히려 원 UI보다 샤오미 하이퍼 OS가 더 부드럽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갤럭시만 우리가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제조사들도 많이 발전했네.